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짓과 진실은 검찰이 작성한 양성태 대법원장의 공소장하고 양성태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작성한 보석 허가 청구서를 입수하였습니다. 공소장은 A4 용지로 312장이고 보석 허가 청구서는 A4 용지로 20장입니다. 검찰은 이 양성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기 위해서 2018년 6월 18일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수사를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 50명에다가 수사관을 합쳐서 연인원 100명을 투입해가 양성태 대법원장의 이메일을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양성태 대법원장의 집도 압수수색하고 승용차 내부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공소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사람이 100여 명인데 조사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전 현직 판사들입니다. 일부는 참고인으로 또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전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일부는 2월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천천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협조한 판사들은 재판 진행 상태를 봐가면서 기소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죠. 왜? 기소권은 검찰만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기소권을 언제 행사할지 여부도 검찰만이 결정하면 됩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성태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는 47개입니다. 47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검찰이 피의사실 이미 공표 다 해버렸습니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양성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사법정책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연구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제인권법 연구의 활동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하는 게 이게 범죄 혐의입니다. 상당수 범죄 혐의가. 그 다음에 또 뭐냐. 법원에 비판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하는 게 또 범죄 사실이에요. 그 다음 또 뭐냐. 강제징용에 있어서의 국가배상 사건, 그 재판에 개입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 이게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한 소위 범죄 혐의 내용들입니다. 그 제목은 뭐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국고손실. 이거는 법원의 그 홍보처, 법원의 홍보 예산을 법원장들한테 나눠줬다. 이게 국고손실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미 다 보도된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범죄가 되는지 저로서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소장에 보면은 증거 목록이 A4 용지로 407페이지입니다. 증거 목록, 증거 제목만 쭉 써놓은 게 407페이지고 증거 순번의 맨 끝번이 1224번입니다. 1224번. 그러니까 증거 개수가
1224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록이 20만 페이지입니다.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1973년생으로 올해 46입니다. 현재 직책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핵심 신복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사위입니다. 제가 왜 진형구란 이름을 거론하느냐? 진형구 대검공안부장은 변호사 시절에 법무법인 강남에서 고문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이 어떤 데냐? 법무법인 강남을 설립하고 대표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진형구 변호사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하고 서울대 공대 동문입니다. 진형구 변호사가 전기전자과 출신이고 홍석현 회장은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또 진형구 변호사의 장남 진동균 씨, 그리고 홍석현 회장의 장남 홍정도 씨, 이 두 사람은 서울 구정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서울공대 동문이고 자식들은, 아들들은 고교 동문입니다. 진동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의 처남은 본래 검사 출신입니다. 진동균 씨도 본래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최근에 임은정 검사라는 여성 검사가 하나 폭로한 게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끝났다. 그 사건의 당사자가 진모 검사다 하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 진모 검사가 바로 진형균 검사를 지칭합니다. 진동균 검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한동훈 검사의 인맥이 대단하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양성태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은 달랑 4명입니다. 이상원 변호사, 김경하 변호사, 김병성 변호사, 최정숙 변호사입니다. 이 중에 그 최정숙 변호사는 양성태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할 때 그때 동행했던 그 여성 변호사, 그분입니다. 그리고 최정숙 변호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 보석허가 청구서를 읽어보니까 논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청구서 자체는 20장에 불과하지만 아주 탄탄한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즉 범죄 혐의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전제 조건은 양성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재판에 개입할 수 있었다, 관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헌법 제103조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리 헌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미 중고 시절에 이거 배웠고, 지금 웬만한 중고 출신들이라면은 이 정도의 법률 상식,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정도 법률 상식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법관이, 대법원장은 법관을 지휘해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법은 조직법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은 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재판이 아닙니다. 사법행정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법관의 재판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이게 법은 조직법에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검찰 주장은 이 소위 공소사실 전제 자체, 이 대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수사 그 특검에서 만든 공소장 전제 사실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안종범의 허위 진술, 박원호의 허위 진술, 그거로 해서 공소사실 범죄 혐의가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너지면 어찌 됩니까? 다 무너지죠. 그리고 또 하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가 뭐냐?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인데 공소장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원 행정처 소속 심의관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사법정책의 비판적인 판사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와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그 보고서 작성이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이.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사들은 보석허가 청구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검찰이 공소사실을 그 전제 조건들 그게 범죄 혐의가 되게 하려면은 보고서에 검토된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의도하는 결과 그게 뭡니까? 재판 개입했다와 같은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이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가 아니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다. 그게 재판 개입으로 이어졌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공소장에는 전혀 그런 범죄 혐의는 없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인들은 이 점을 바로 문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범죄 혐의는 입증하지 못하고 그냥 공소장에다가 막연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의문스럽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보십시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모두 진술했고 또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고 인멸할 증거, 증거 인멸 전직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들한테 뭐 부탁을 하든지 전화를 해야 이게 증거 인멸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또 도주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성남에 오랫동안 한 집에서 오랫동안 기회했습니다. 그런 도주 우려도 없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하고 보석허가 청구서에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보석허가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본인에게 딱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렇게 탁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대충 취지가 이렇습니다. 자, 영민하고 목표의식에 불타는 검사들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페이지에 이르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였다. 검사들이 법원의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진짜 모르고 있구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바로 지목한 그 영밀한 검사, 그 검사가 바로 한동훈 검사입니다. 물론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는 아직 모릅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나 올해 71살인 양성태 전 대법원장하고 올해 46살인 한동훈 검사관의 팽팽한 기싸움은 이 보석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기류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김관진 국방장관 2년 6월에 실형이 떨어졌지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좋다 하고 구속 안 했습니다. 또 전병헌 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정무수석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징역 5년 그리고 징역 이 5년은 뇌물죄입니다. 뇌물죄에 대해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라면서 결국 법정 구속 안 했습니다. 지금 불구속 재판 쪽으로 지금 법원 기류가 서서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재판부가 지금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 이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때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은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고 환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가 향후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그동안 구속시킨 많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희망을 보여줄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하면은 누가 제일 타격이 입습니까? 검찰입니다. 그럼 윤석열 검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 반대해야죠.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지 뭐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엄청난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